송쌤입니다. 영업 마치고 저도 이제 밤늦게 이렇게 편집하고 있어요. 편집하고 있으면서 드는 게 지금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 요즘 들어서 아시다시피 좀 힘든 시국이죠. 저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떤 변수들이 요즘 시국에 다가오니까 송쌤도 쉽진 않죠. 이럴 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송쌤이 남자 머리빨 채널을 이제 2년 좀 됐죠. 제 어떤 주관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너 뭐야, 너가 뭐가 네가 무슨 잘났다고, 아니면 너가 그런 뭐 자격이 있냐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저를 조금 더 따라주는, 저를 좀 더 신뢰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스스로가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의무라고 할까요?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제 기준에는 맑은 생각들이 좀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의 어떤 따가운 거 하지 않고 제 생각을 한번 지금 현 시국에서는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할 생각입니다. 1년 8개월 전에는 임대료가 8개월 밀렸습니다. 사업 조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8개월은 법적으로 밀릴 수가 없죠. 왜냐면 2개월 이상 밀리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제가 8개월 밀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는데 지금 현 시국에 맞춰서 겪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를 8개월 밀렸다는 게 정말 전 너희 내고 싶은데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한꺼번에 막 닥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온다고 했는데 8개월 딱 밀리고 나니까 건물주분이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장님, 이제는 더 이상 봐주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8개월 자체도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그냥 쫓겨나도 당장 보증금이 다 까이고, 더 9개월 10개월 가면은 건물주는 손해입니다. 왜냐면 또 철거를 해야 돼. 철거하는데도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8개월을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거죠. 제가 건물주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6, 7개월 안에 한 번도 안 밀리고 전부 다 갚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정말 더 밀린다거나 더 쌓이면 그때는 바로 저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분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기간을 딱 정해주셨어요. 사장님, 언제까지입니다. 그 대신에 단 하루라도 임대료가 밀리면 다 한꺼번에 징수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나왔죠. 저는 그때 들은 생각이,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밤새도록 블로그하고 마케팅하고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본명이 송인환입니다. 너 이난이,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네가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줄까? 왜 날 밀어낼까? 약간 원망도 섞인. 그다음에 끝나면 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생활을 지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그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더 헤쳐나가볼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한데 정말 꽤 안 부리고 난 정말 성실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게 안 돼. 예전에는 지금의 내 방법이 잘 먹혔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도 블로그, 정말 제가 바울 블로그에 준하는 엄청난 몇백만의 조회수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현실은 나를 못 알아주고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실패에 가깝게. 그러면서 딱 드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지금의 내 생활하고 반대로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대단하게 무슨 엄청나게 무슨 나노 기술의 특허 이런 걸로 막 맨날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연예인 머리를 해줘가지고 한 방에 빵 떠야 되겠다, 무슨 마케팅에서 갑자기 뻥 이렇게 갑자기 치솟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 내 삶을 조금만 바꿔보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조차를 블로그가 안 되네, 그렇게 다 잠 안 자고 블로그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블로그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나는 머리 자신 있는데. 그때 과감히 제가 선택한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간간히 몇 개씩 올렸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는 할 생각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제가. 근데 이 에너지를, 똑같이 쓰는 이 블로그에 썼던 이 에너지 마케팅을 정말 제대로 한번 유튜브에 한번 써볼까? 그걸 하나 제가 그날 새벽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술을 엄청나게 중독돼서 먹고 있는데 이걸 한번 과감히 한번 내려놔 보자. 제 인생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다?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하나를 얻으려면 적어도 나도 하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두 가지를 제가 바꿔버렸어요. 유튜브가 좋다 많다 이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거의 끝난다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딱 시작하면서 이것만은 지키자 그랬습니다. 뭐냐, 코 죽어도 일주일에 4개, 5개는 무조건 올린다. 저는 이게 철칙입니다. 옛날에 블로그 할 때도 한 달에 무조건 20개씩 올렸거든요. 그것만 딱 1년만 해보자. 누가 뭐라 해도 난 이거 1년 동안 할 거야. 지금 제 유튜브 개수, 동영상 개수 보세요. 300 몇 개 있죠. 2-3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편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3개월 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나는 거 한두 번씩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들이 그때 그래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무슨 광고비 내고 무슨 뭐 협찬하고 뭐 콜라보하고 합방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내 지식이 있는 거,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이 컨텐츠만 꽉꽉 하면 분명히 될 거야. 제 블로그도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뭐 말초신경 자극해서 막 어그로 끌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진짜 궁금한 것들이 뭘까? 근데 재미는 없어요. 강의식이라. 근데 그게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딱 4개월, 5개월 지나고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유튜브가 그래프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고객님이 정말 예전에 블로그 효과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게 됐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단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성실함.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금주 전도사가 됐는데 술을 다 끄고 나니까 이 머리가 너무나 집중이 잘 돼요. 현실이 괴로우니까 열심히 해서 또 집에 가서 술 먹고 해 뜰 때 자고 2-3시간, 3-4시간 일어나서 또 머리를 하고 이 육체가 피곤한 상태에서 무엇이 됐을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술 끊고 나니까 시간도, 왜냐면 술 마시는 그런 시간들 아예 없고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는 거. 성공이 집중이라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컨텐츠의 아이디어들도 무궁무진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 막 머리야 현실이 괴로우니까 우리 운동을 또 시작을 했죠. 운동을 시작하니까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몸 좋아지고 머리 깨끗해지고 집중도 높아지고, 그리고 마케팅을 연구하면서 제 트렌드를 보는, 세상을 보는 어떤 디자인의 감각도 높아지고, 그러고 나서 4-5개월 제 매출이 거의 진짜 2배 가까이 제 개인 매출, 매장 매출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당연하게 건물주분하고 약속한 시간 내에 저는 임계역 8개월 밀린 거를 2달 앞당겨서 다 갚았습니다. 건물주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못 갚을 줄 알았대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오래 건물을 하신 분이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해서 좀 더 둔덕해졌습니다.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원래 좀 낙관적인 성격이지만 내가 지금 만일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막 괴로워요. 막 현실이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송쌤도 인간이니까. 그럼 벗어나는 길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제가 그랬듯이 그냥 부정하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해. 옛날처럼 나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경기가 나쁜 거야. 아니면 뭐 직원이 갑자기 뭐 말 안 들어. 내 책임이 아닌 거야. 그런 원인들을 다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죠. 근데 그 어떤 괴로움과 원인, 문제들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안일 뿐이죠. 8개월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딱 드는 습관이, 어떤 어려움이 크고 작게 있다. 내가 도저히 이게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보자. 이걸 해결하면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성공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제가 무릎 수술했잖아요. 무릎 수술 아파서 계단도 못 걷었는데 수술해도 아프고.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니까 지금은 운동 스피닝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뭔가 괴로워. 그걸 자꾸 해결하는 데는 힘들지만 딱 해결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자존감은 급격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10분 단위로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전에 너무 낭비했던 시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취해 있었고 그 현실을 부정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제 하루의 삶이 그 누군가 위에 계신다고 하면 한 번 더 살게 해주는 시간, 또 감사한 시간이죠. 이런 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딱 시작하면서 1년 안에 그걸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힘든 거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헤어 디자이너로서 1등 한번 찍어보자. 뭐 이름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은퇴하자. 그게 5년이 걸리든 얼마 걸리든 내 삶을 한번, 그때는 한번 더 영위해보자. 아집이 생겼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몇 달 전에, 최근엔 제 기준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출로 한번 1등을 한번 찍은 적도 있죠. 근데 예전에 같았으면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마케팅화 시키고 막 다 했을 거야, 인스타다 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번 크게 겪고 나니까 비말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됩니다. 지금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어.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 성공과 행복이란 이 모든 것들이 쌓아놓고 계속 쌓아가지만 이것도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너는 줄여야 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혼란한 좀 어려운 시기에 제 이런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어제도 술 마시면서 신탄하고, 그제도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똑같은 삶을 영위하고 똑같은 걸 마시고
행동, 똑같은 행동들이 달라지는 무엇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금의 이 행동 패턴 삶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죽도록 해봤어.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바꿔보자. 그것이 바로 저의 요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막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제 얼굴은 그 어떤 때보다 주름살도 있지만 밝습니다. 뽀송뽀송하고요. 이 시국에 살아남고 저는 계속 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자영업자도 계시고 학생분도 계시고 다 할 텐데, 평생은 겪었던 그 것들은 뻔한 겁니다. 꾸준함. 이게 맞을 거야. 네가 선택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스스로 약속한 그거만 지켜봐. 그리고 나서 남들 얘기 들어. 저 구독자 딱 정말 10만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유튜버, 저거 뭐 헤어 패션 유튜버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이디어 온다고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색깔이 없어진다가 난 너무 알기 때문에 딱 10만 되기 전까지는 내가 편집할 거고, 난 내 색깔을 다 갖출 거야. 대부분의 제가 경험해보면 그 막 성공이 막 곡괭이 파다가 바로 금이 앞에 있는데 그 전에 멈추잖아요. 자기 길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어떤 일이든 미용이든 어떤 게 집중할 수 있는 체력, 그 체력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무슨 뭐 그럴싸한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저 양반 저거 야 꾸준히 성실히 해, 자기 몸 관리 잘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존중하는 스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1년 동안 똑같은 어떻게 육식 안 하고 그러시잖아요. 해우소 화장실 볼 때마다 색깔이 다르고, 그게 왜냐,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성공은 반드시 숫자이지 않을까. 왜 숫자요? 라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다 열심히 할 거야. 그건 자기 위안이더라고요. 누가 열심히 못해. 근데 남들보다 조금 한 단계 좀 높은 수치를 정하는 거, 일주일에 5개씩 어떻게 영상 편집을 하냐 일하면서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만 하면 돼. 당장 뭐 엄마만 돈을 벌 거야 뭐 이게 아니라,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나 다음에 3을 이뤘어. 그럼 나 4에다가 딱 잡을 수 있는 그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막 너무 막 중간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목표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좀 다르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제 고객님께서 책도 그때 워낙 10년 넘게 다니신 분이 무너지지만 마라 이렇게 ACH 비슷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아직 반도 안 읽었습니다. 네, 아까워요 다 읽기는. 읽어보면 역시 뭐 천천히 서서히 힘들어지는 마음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위안이 되는 내용들.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좀 된다고 했죠. 살면서 눈빛이 초점이랄까요? 어딜 가도 있잖아요. 어리고 이런 친구들, 아니면 또 나이가 있어도 살아가려는 어떤 희망 있는 분들은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열정이거든요. 송쌤 만나니까 그래 눈빛은 살아있다. 그게 제일 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과정을 정말 슬기롭게 같이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끝으로 제가 이렇게 좀 시인 같은데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 한 번만 전해드리고 싶네요. 무의미한 것들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당신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큰 신경을 쓰지 마세요. 당신을 아는 사람만 곁에 남기면 돼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의식하고 살죠. 저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에너지를 뭐 다 이렇게 어떻게 낭비하는 거죠. 자기 에너지는 한정적이라 꼭 필요한 곳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친구들, 그 외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그리고 또 저를 찾아주는 고객님에만 집중하면 된다. 마케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다 할 게 아니라, 저는 다 웬만한 마케팅 다 안 하거든요. 예전에 많이 했었지만 페북, 인스타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집중하는 거.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거죠. 남자 머리만 이렇게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왜 남자 머리가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더 깊숙이 전문적으로 파고든다고 하면 더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모든 이해, 많은 이해, 운명도 나쁘지 않지만 꼭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앞으로의 송쌤의 삶이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예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이 참 사람까지는 모르지만 좋습니다. 내 자신이 좋아지니까 또 세상이 좀 보이는 게 좀 달라지네요. 뭐 어려운 것도 있어도 뭐야 이것도 뭐 그래 한번 겪어보자. 자존감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미안해요. 그 다음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저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센 거. 제가 저 송쌤이 느꼈던 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 자기가 뭣도 없으니까 제 삶이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존심을 내서 해서 누가 그 틀을 깨지도 못하게. 저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래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들이 예전에 비해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자존심이 없다고도 얘기하거든요. 내 삶에 대한 이 자존감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 난 뭐야 자존감? 그 자존심 아니야? 했는데 달라요.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옷을 입든 뭐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도 다음에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스스로가 지키는 거죠.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그 과정이 엄청난 걸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요. 많은 걸 느끼고 캐치합니다. 내가 그 대신 딱 정해놓은 그 목표치는 해야 돼. 힘드니까 중간에 꼭 핑계대고. 근데 그걸 딱 서로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고 거기다 어떤 거 성취까지 하면 자존심 타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구독자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뭐 어그로 끌고 이럴 거는 안 할 생각입니다. 송쌤답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컨텐츠 조금 지루하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앞으로 할 게 엄청 많거든요. 남자물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은 이 송쌤 유튜브에 통합된다 라고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 당연하게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